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화대교에서 지금까지 신호통대로 정확히 10분 걸렸어요. 아까 58분이었으니까 지금 10시 8분, 딱 10분 걸렸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10분. 네,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네, 딱 정확하게 10분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현충원에 들어섰고요. 현충원 참배를 위해서 현충원 경내에 길을 이제 서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역대 대통령의 첫 일정, 공식 일정은 이 현충원 참배가 관행입니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롭게 당대표에 선출되거나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기만 하더라도 이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현충원 참배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대한민국, 지금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피와 또 땀으로 지켜내시고 일궈내신 이 호국 영령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많은 이 선배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계승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현충문을 들어서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이 현충문 앞에 있는 방명록에 그 다짐을 일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어떤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 관행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택에서 나올 때와 보통 이 대통령 당선인들은 이 현충원에 도착할 때 차 안에서 타일을 바꿔매기도 합니다. 이 현충원 참배에 걸맞는 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자택에서 나올 때와부터 이 검정색 현충원 참배에 아주 적합한 의상을 입고서 집 앞에서 나오는 장면도 봤습니다. 자, 이제 현충문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문에 들어설 때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들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충문을 통과해서 내딛는 첫 발걸음이 이 대한민국을 지켰던 많은 앞선 이 선조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 뭐랄까요,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서 보통 대통령 당선인들은 한 발짝 한 발짝 현충탑을 향해서 내디딜 때 그런 느낌을 듣는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걸 저 과거 이 대통령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적도 있는데 아마 이 이재명 대통령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도 이제 가다듬죠. 예를 갖춰서 현충탑으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자, 윤여준 이 공동 선대위원장, 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전 공동 성대위원장들도 이 대기하고 있다 여기서 합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란히 이번 선거의 지도부가 나란히 함께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우리 박수현 의원도 지금 저곳에 계셔야 되는데 돌직구쇼 이 시청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스튜디오에 박 의원님 계시고요. 현충탑을 지금 참배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좀 보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거 안 썼나? 네, 지금 국회에 대한 경례가 마쳤고요. 이제 현충탑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뭐 국립현충원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 이 동작구 날씨가 굉장히 좀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구름도 한 점이 없고 굉장히 하늘이 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했던 이 첫 일성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잠시 국민들이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국민 통합의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던 만큼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이 분열돼 있고 좀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많은 국민들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굉장한 책임감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할 때 비록 참모에 불과했지만 일개 참모의 저렇게 참배하는 마음도 그렇게 비장한데 대통령 자신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책임감이 강하게 지금 이렇게 드는 그런 시점이고 아마 지금 다짐하는 그리고 호국 영령들에게 다짐하는 그러한 애국심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이렇게 저도 믿고 또 당부드립니다. 다만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의 사설들을 보면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은 대개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보 언론은 변화와 개혁에 이제 방점을 두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자치단체에는 수많은 갈등 과제들이 생기지 않아요? 단체장은 그 갈등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조정 능력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임무인데 이미 그런 훈련을 많이 된 그런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이라는 점에 저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포비아니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렇게 경도되고 편향되게 했으면 어떻게 성공적인 그런 시장과 도지사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정치적으로 형성된 그런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마 지금 저렇게 머리 숙여서 참배하는 저 애국심으로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그 실용과 그다음에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그 어떤 갈등 관리의 조정의 정신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자, 지금 현충원 참배 이후에 이제 국회로 가서 취임 선서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박수현 의원님도 사실은 뭐 방송 시청자분들과의 우리 돌직구 시청자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지만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 선서에는 또 참여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앵커께 방송이 몇 분에 끝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현충원 도착이 조금 예정보다 늦어져서 네. 방송 시간도 다소 저희가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현충원에서 출발할 때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이곳에서 여의도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늦어도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뭐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11시니까요. 네네네. 전주현 의원님. 오른쪽으로 돌아서 사실 이제 저 자리에 이제 서 계실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실 겁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야당 대표 그리고 또 뭐 야당 그 대선 후보였다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정말 뭐 지상 그 본인보다 이제 더 위에 사람이 없는 가장 뭐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의 네, 그렇기 자리에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좀 좋게 봐주시고 더 기회도 주시고 그랬다고 하면, 근데 대통령에게는 좀 무거운 책임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여러 이제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많이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의 행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그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으로 결국은 대선 승리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대통령 취임 후에 보인 모습이 이제 본인이 외친 공정과 상식에서 동떨어진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본인이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더욱더 어떤 그런 국민의힘과의 협치, 그 국회 내에서의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뭐 이러한 법의 통과, 사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뭐 오늘이나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행위를 빼는, 사실 본인의 면서를 위한 그런 법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판 정지법이랄지, 사실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한 법이 돌아오는 이 첫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의 방탄은 그만두셔야죠.
야당 대표로서의 방탄은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아줬지만 대통령으로서 본인을 위한 어떤 방탄을 한달지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싸늘해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어제 하신 말씀처럼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그런 협치 그리고 통합의 행보를 해주십사 하는 강국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충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2025년 6월 4일 오늘이 아마 가장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남시 지역 변호사 시절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다가 그게 좌초가 됐고 그 경험을 계기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도전 그리고 좌절 그 세 번의 이 대선 도전 끝에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자리인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썼습니다. 이 다짐이 진실되길, 이 다짐이 변함없길 아마 많은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국민 통합하겠다.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박수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취임 후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일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평가할 겁니다. 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 하는 정치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건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를 하는 분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지 그 100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대통령들이 취임과 함께 현충문을 지나 현충탑에 참배하고 나오면서 이런 그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어제보다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오셨을 건데 실제 현실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 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나오면서 정말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주 벅찬 포부를 갖고 있을 텐데 글쎄 뭐 임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자신이 생각했었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자신이 기여했는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그저 그랬던 대통령으로 평가될지 그분의 오롯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이제 현충원 참배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국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임 선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부 요인들 그리고 여야 대표와 지도부들이 참여를 하겠고요. 국회에서 이제 취임 선서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개혁신당의 이 천하람 의원과 함께 민주당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겠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갖게 되는 일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용산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직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 행사 이후에는 오후에는 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첫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입장을 하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첫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결재 서류와 서류 업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모들도 함께 가게 되겠고요.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부터 바로 그렇죠. 예, 이 대통령 업무를 좀 수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만 지금 내정이 됐고 수석 한두 정도만 지금 내정이 됐고 채워야 할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통령실 업무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채우는 것, 조각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내각을 꾸리게 될 이 장관 후보자들을 꾸려내는 것, 추려내는 것, 이 조각 작업이 아마 향후 며칠간 가장 중요한 작업이 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이 내년도 뭐 충남도지사 유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내각의 주요 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김진 앵커께서 돌직구쇼 가족들을 이렇게 띄워주시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지금- 입장에서는 돌직구 계신 게 더 좋죠. 저도 돌직구 좌장이 목표입니다. 지금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 이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내란 수괴라고 불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았던 그 의자에 바로 앉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들어가기 싫다라고 했던 그 용산에 들어가서 전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또 다른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함께 통합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어떤 의미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현장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